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형용사 표현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일단 우리말을 보시면은요, 프랑스어로 쓰여 있는 책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프랑스어로 쓰여 있는 책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이 형용사로 바뀐 것인가 여러분들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쓰다라는 동사가 이렇게 형용사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에서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요, 프랑스어로 쓰다라는 동사가 형용사가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동사 변화형 보시면은요, 앞에 있는 두 개는 동사고 뒤에 있는 두 개는 형용사라고 했습니다. 자, 책이 쓰는 행동을 할 수 없고 쓰는 것을 당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written이라고 하는 것을 써야 되는데요. written, 그 다음에 in French를 쓰면은 당연히 틀리게 됩니다. 자, 영어로 이렇게 쓴 표현이 어째서 틀리게 되는지는 우리가 앞에서 해봤으니까 당연히 쉽게 알 수가 있겠죠. 확인차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한국어 먼저 보면은요, 이렇게 부사 그리고 형용사, 책이 명사죠. 그래서 형용사와 명사가 붙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를 보면은요, written이 형용사고요, in French라고 하는 것이 부사이고 북이 명사니까 형용사와 명사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되죠. 형용사와 명사는 함께 붙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언어의 기본 원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책을 앞에다 놓고요. 그리고 형용사 부분을 뒤에다가 보냅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 방식이 되는데요. 북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고요. 그리고 written 형용사죠. in French 부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은 명사와 형용사가 붙을 수가 있으니까 언어의 기본 원칙을 만족시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상황분사 형용사와 똑같은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상태분사를 이용한 형용사를 붙이는 법도 알아봤는데요. 크게 다를 게 없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 번만 이해를 하면은 그 문법이 굉장히 쉽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영어에서는 긴 형용사가 무조건 뒤로 가야 되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부사가 보통 붙기 때문에 뒤로 가서 붙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영어에서 긴 형용사가 명사의 뒤에 위치해서 설명을 해준다라고 해서 후치수식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거리에 떨어진 나뭇잎들 같은 표현은 조금 다른 구조가 되는데요. 어떤 식인지 한번 이것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한국어 쪽은 굳이 이해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영어 쪽을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나뭇잎들이 핵심이겠죠. 그러니까 이 명사에다가 fallen이라고 하는 떨어진이라는 형용사를 붙여주고요. 그리고 뒤에다가 이렇게 on the street라고 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또 다른 형용사를 갖다가 붙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는 형용사도 될 수 있고 부사도 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것은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냐?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어에서는 어차피 맨 앞에 이렇게 다 붙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떨어진 상태가 되는 것하고 거리에라고 하는 표현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진이라고 하는 이렇게 동사를 형용사로 만든 상태분사 하나, 그리고 거리 위의라고 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만들어주는 형용사를 두 개로 인식하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은 좀 예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형용사들이 뒤에서 붙는 것 몇 가지 표현들을 간단하게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표현 보도록 할게요. 한국에서 만든 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차를 나타내 주고 싶으니까 당연히 카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형용사 갖다 붙입니다. 자, 만든이니까 make, made, made에서 세 번째 거 만든이라는 표현 made,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in Korea 갖다 붙이면 되겠죠. 자, 이번엔 잔해에서 쓰여진 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말하고자 하는 것은 책을 나타내주고 싶은 거니까 당연히 book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to의 형용사 갖다 붙입니다. 자, 쓰여진 이렇게 돼 있으니까 written 써주고요. 좌안에 의해 이런 식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부사로 붙여주면 되겠죠. 다음 문제 해보도록 할게요. 그 열쇠에 의해서 잠긴 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문을 나타내주고 싶으니까 이렇게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형용사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잠겨진 이렇게 되어야겠죠. 열쇠로 잠겨진 문이 자기가 스스로 잠그는 것이 아니라 잠겨짐을 당하는 것이니까 locked 이런 식으로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무엇에 의해서 잠겨졌는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 by the key 써주면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 더 보도록 할게요. 눈으로 덮인 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벤치를 나타내주고 싶은 거니까 당연히 벤치가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형용사 붙이면 되겠죠. 눈으로 덮인, 자 보시면은요, 자기가 덮는 것이 아니라 눈에 의해서 덮이는 상태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covered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무엇으로 덮여 있는지 전치사 with 이용해서 with snow 부사 붙여주면 완성이 됩니다.